네, 오늘 살펴봐야 할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부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많은 관심 가는 종목들도 많고 이슈도 많은 시장이지만 SK 쪽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SK 지주사뿐만 아니라 SK 그룹주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이어서 한동안 우리가 좀 SK에 눈을 돌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과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먼저 SK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SK 바이오팜 상장할 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거품이 거의 다 꺼졌잖아요. 그쵸. 그런데 또 SK 그래도 다른 계열사들 생각을 해보면 SK 투자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SK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연초에 SK 바이오팜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SK 자체가 상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업 재편을 꽤 했고 그쵸. 그것이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SK는 약간 경기 방어제 성격의 느낌이 좀 더 있었죠.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의 성격이 있는 계열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에 대해서의 그쵸. 어떤 네. 그 느낌이 더 강하다 보니까 약간 경기 방어제의 느낌이라면 그 이후에는 상당히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이라는 거는 경기에 민감하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SK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다 경기랑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경기 자체는 좋지 않은 건 사실인데 앞으로 계속 코로나 자체는 이제 코로나가 더 나빠지기보다는 내년으로 가서 더 좋아질 가능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해서의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지금 이끌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SK 계열사들에 대해서의 주가 상승은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SK 자체는 지주사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SK 전체적인 그룹의 색깔이 조금 바뀌고 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사업적으로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도 SK의 그룹주들을 살펴보는 시각이 약간은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이번엔 정호연 부장님과 좀 이야기해보면 SK의 그러면 계열사들의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실제 지주사는 시장에서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그쵸. 근데 SK는 조금 달리 보셔도 좀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그런가요? SK 바이오팜 상장 이후에 지금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제로 소멸을 하면서 이제 아까 유 대표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실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장 가치를 이제 기반으로 평가를 합니다. 실제 NAV 기준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다만 지금 당분간 일정 기간 동안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인데요. 실제 NAV 순자산 가치로 봐도 실제 다른 지주사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실제 할인율이 한 45% 정도로 치면 SK 같은 경우는 한 55%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지금 SK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장 가치가 지금 실제 주가에 전혀 반영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상장 주가를 지금 한 12조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또 SK 바이오팜이 상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 지분 가치도 전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ESG 쪽을 지금 최태원 회장이 상당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이에 부합하는 경영 방침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외국인 수급 복귀에 좀 더 긍정적인 역할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또한 지금 이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 기말 배당 규모가 좀 5천 원 이상이 좀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또한 지금 특별 배당 가능성도 지금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을 조금 기대하고 좀 안정적인 주가를 좀 원하시는 투자자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ESR 매각 대금을 지금 좀 받은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ENS 같은 경우도 지금 반기 배당을 확인해 봤을 때 또한 지금 SK 바이오팜의 지금 구주 매출 대금이 지금 특별 배당으로 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에 좀 추가
배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또 SK는 연말 이후에 내년에 좀 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좀 기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내년에 주로 이제 모멘텀이라 생각해 보면 실제 이제 그 아까 배당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실제 지금 SK 바이오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4조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실제 그 지분을 다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25% 정도를 매각할 수 있고요. 실제 25%를 매각한다 치면 SK한테는 한 4조 이상의 현금이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즉 이런 부분은 DPS 상승을 좀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 이제 내년의 모멘텀을 가장 큰 모멘텀을 생각해 보면 지배 구조 개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좀 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크고요. 왜 그러냐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실제 지금 시그널이 지금 몇 개 나왔습니다. 실제 이제 7천억 규모의 지금 자사주를 지금 SK에서는 지금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SK텔레콤 역시 지금 5천억 규모의 지금 자사주를 지금 취득 의결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한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고 실제 내년까지는 지금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물 출자를 취득하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을 과세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 세제 혜택을 받고 그다음에 실제 공정거래법을 이제 고려했을 때 실제 이제 내년까지는 지주사 분할을 결정해야 실제 소요되는 시간이 6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배구 구조 개편 이슈가 내년 상반기에 좀 예정이 돼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 이제 SK 실트론 같은 경우도 실제 지금 성장을 지금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장 이슈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한 2조 이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 SK 팜데코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지금 가치는 한 2조 정도로 지금 나와 있고요. 뭐 내년쯤에 뭐 4조, 뭐 회사에서는 뭐 10조 이상을 바라본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SK 팜데코 상장 이슈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그 SK 지금 사회적 책임 투자 부분 ESG 지금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외국인 투자 수급을 좀 개선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한다면 내년에 SK는 모멘텀이 좀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을 부장이 내년에 있을 SK 그룹사들의 여러 가지 이슈들, SK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뭐 따지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요. 뭐 SK텔레콤이 뭐 아마존이랑 협력하는 이런 것까지 뭐 따지면 SK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그럼 SK 지금 어떻게 좀 투자 가격 전략을 좀 세워야 되고 기술적 분석도 한번 부탁드리고 또 꼭 SK 지주사가 아니라 다른 계열사에서도 좀 투자할 만한 그런 시그널이 있을까요? 뭐 엄밀히 따지면은 뭐 지주사 자체이기 때문에 지주사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탄력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어떤 큰 이슈가 없는 이상 그리고 약간 이제 증시가 많이 올라왔을 때 저평가 인식이 좀 있을 때 지주사들이 확 올라가는 네. 좀 후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같은 경우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렇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건 지금 막 급등한 종목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종목을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바닥은 확인되었던 자리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중장기로 봤을 때 뭐 28만 원대까지의 상승, 뭐 지난번에도 30만 원대까지 갔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탄력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SK 그룹 내에서의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여전히 SK 하이닉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2만 원대까지 이상도 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항상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SK 그 에너지 쪽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이노베이션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LG 화학하고 배터리 약간 분쟁은 이슈가 있지만 네. 이것이 안 좋게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SK 이노베이션 쪽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되는 측면이 좀 일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2차 배터리 쪽의 성장성을 좀 감안한다라면 저는 SK 이노베이션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최근에도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도 네네.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LG 화학하고 소송전보다는 2차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의 성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은 SK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SK 지주사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뭐 자회사라든지 상장 이슈들로 그리고 배당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창희 대표님은 SK 하이닉스나 SK 이노베이션 한번 좀 잘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GB 프라이빗 에쿼티 정호연 부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